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이제 IRA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하이드로리튬이나 아니면 EV 첨단 소재 몇몇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강한 시세를 냈던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IRA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했을 때 국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산업, 에코프로 BM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1년 당겨진 초대박 호재로 에코프로 BM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흐름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 재무부에서 31일 현지 시간으로 IRA 세부 지침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국내 기업 이익을 좌우할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을 때 K배터리가 잭팟 터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보자면 첫 번째, 광물 조달국 범위 확대, 두 번째 K배터리의 인센티브 여부, 세 번째는 보조금 수혜 전기차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와 음극재가 현재는 핵심 광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설마 부품으로 바뀔 것이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유지가 될 거냐가 현재 시장의 네 가지 쟁점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 그 네 가지의 세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물 조달국 범위 확대를 먼저 보자고 하면은 한국은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물 조달 국가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는 일단 세계 최대 니켈 매장 국가로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곳입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 광물 조달 국가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광물을 들여오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여물을 통해서 다량의 리튬 생산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엄청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급처가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의 IRA가 중국의 광물이나 이 소재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건데 그 광물이나 소재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이 두 국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가 광물 조달 범위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시세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산업의 강세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광물 조달국 범위를 확대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바로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 지침에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PC가 생산세 공제인데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할 때마다 1kW 시당 35달러를 줍니다. 근데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까지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0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생산세 공제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45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배터리 셀과 배터리 모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 국내 K배터리 맞춤 이 정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호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슈 플러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세액 공제와 현금 수령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수령을 통해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부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4월 달과 5월 달에 별도로 관련 내용이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내용이 발표할 수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K배터리의 인센티브 여부도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보조금 수의 전기차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왜 중요하냐? 일단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세부 지침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 전기차 자체가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만큼 마진율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점유율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로이터 통신은 한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라진 세부 지침이 나올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줄이는 식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는 최근 직원에게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은 7,5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잃을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중에서는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의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상당히 짧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모델에 이러한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도 IRA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올 때 말씀을 드리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양극재, 음극재 핵심 광물 지위 유지 여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게 부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바로 보조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백서대로 광물 분류가 유지가 된다면은 한국 공장에서 양극재를 생산해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미로 정의가 바뀌어버린다, 부품으로 정의가 바뀌어버린다면은 북미 지역의 생산으로 자격 요건이 바뀌게 되는 만큼 배터리 소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음극재 기업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북미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미에다가 짓지 않고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만약에 북미로 생산 조건이 한정될 경우 배터리 업계와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계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지위 여부가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 어떨까요? 일단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광물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국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을 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 훨씬 우위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추후에 IRA가 다시 법안을 조금씩 손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 소재들, 핵심 소재들을 사들인다면은 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시장 속에서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상당히 명확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광물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EU와도 광물 협정 체결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 못지않은 배터리 소재 생산국이고요. 미국 시장 속에서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그중에서 핵심인 배터리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신규 계약 확보로 인해서 2027년도 생산 능력 목표를 2026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양극재 생산 능력 71만 톤을 언제까지 27년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인데 이게 구축 계획이 허무맹랑한 수준이 아닙니다. 2027년도 전기차 수요가 현재 3,900만 대 수준, 4천만 대 정도는 조금 안 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침투율은 대략 한 50% 가까이 됩니다. 즉 시장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이 전기차고 절반이 내연기관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천만 대 중에서 이 71만 톤이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대략 한 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500만 대에 대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서 바라보고 있는 계획은 상당히 현실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71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1만 톤이 그냥 71만 톤이 아닙니다. 리튬 임산철, 코발트 프리, 하이만간과 같은 신규 품목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상향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이게 시장 추정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기반한 증설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높을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도에 조기 달성을 한다는 거는 당장 3,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전성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그룹에 대한 내용들도 이번에 강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계열사가 올해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배터리 소재 수주 금액은 현재 지난 5월부터 오늘날까지 대략 한 7, 8개월 정도 되겠죠. 63조 7,995억 원에 달하며
LG 엔솔과 SK 온등과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3주 중에서 40주가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가 10년 계약을 했던 거죠. 즉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3주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터지니까 어때요? 단기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그룹에 수급이 몰리면서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시세로 끌어올렸던 코스닥 시장의 비투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난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좋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갈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B2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로 2년 만에 코스피의 B2 금액을 넘어선 코스닥입니다. 지금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일단 이게 돈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신용거래 융자치를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조 654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조 3,430억입니다. 사실 코스닥의 전체 시총은 400조에서 500조밖에 안 되고 코스피 전체 시총 같은 경우에는 2,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몰린 종목이 뭐가 있냐? 바로 거래대금 5총사라고 불리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에이프로 HN,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에서 거래대금이 5조 5,271억 원이 나왔고요. 실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 비교했을 때도 단순히 10% 20%가 아니라 30%나 넘는 수치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의 30%가 넘는 수치로 단기 과열이 진행된 만큼 단기적인 낙폭 가능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중에서 현재 종가 기준에서는 수요일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구간까지 떨어졌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갑자기 3월 29일 날 대차 체결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3월 29일 같은 경우는 언젠가요? 주가가 연속적인 낙폭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나온 날이죠. 이때 엄청난 물량의 대차 체결량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썼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IRA 이후에 2차 전지 관련된 긍정적인 초대형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추가적인 뚜렷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시장에 계속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가가 증시가 2차 전지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1월부터 3월까지 3달 연속을 양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매달 6%, 6%, 9%의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도 신고가 넘었으니까 에코프로 BM도 가겠지라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원래 27년까지 71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6년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들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수주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사모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모으는 기준은 2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매도를 이겼지만 다시 한 번 더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윗꼬리 단 날이 23일인데 23일 날 어떤 움직임이 나왔나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그제자 이 거래일 연속도 평균 대비 공매도의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종합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26년으로 시장일 생산 캐파를 줄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IRA에 대한 발표 이후에 단기간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진다면은 20만 원 이하에서 17만 원대, 18만 원대를 형성하면서 물량을 꼭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막 새로운 종목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대장이자 사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담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종목의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밖에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모든 총정리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와요.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하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업로드되는 오늘장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 급등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동안 혹은 어제장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